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2th of November 2024,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DraftKings Holdings and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킹스 홀딩스는 미국 주식이고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좀 물어보셔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스포츠 베팅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베팅이 이제 도박에서 이제 문화로 점쳐 자리 잡으면서 미국에서 현재 25개 주에서 합법화가 돼 있고 지금 본사는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장이 이제 몇 년 전인데 상장하고 나서 75불까지 쫙 올랐다가 그 다음에 10불 정도까지 쫙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서서히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고, 얼마 전에 한번 크게 좀 조정이 있었는데 일리노이주에서 지금 이제 15%로 돼 있는 그 세금을 40%로 올린다 그래갖고 한번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이 있었는데 아직 25개 주에서 한 개 주일 뿐이고, 추후에 다른 주가 따른다면 사실은 이제 부담은 부담인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다른 주에서 더 많이 합법화가 진행이 돼서 전체적인 파이가 더 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보면 좀 부담일 수 있는데 중기적으로 보면 또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출은 좀 가파르게 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적자 중인데 아마 내년 정도서부터는 아마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좀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이 아니니까 리스크는 좀 있다고 보고, 다만 산업 자체가 뭐 스포츠 베팅이 앞으로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조금 분할 매수해서 조금 가져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그룹 산하고요. 방산이 56%, 시큐리티가 25%, 항공이 20%. 그래서 요즘 굉장히 중요한 방산과 항공 쪽에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41만 3천 원이고요. 2021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최근 한 1, 2년 동안은 정말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살짝 밸류에이션 부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지금 이제 방산이 워낙 주목을 받고 있어서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굉장히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살짝 부담이긴 하다.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1년에 5조 대, 2022년에 7조 대, 2023년에 작년에 9조 3,590억, 올해는 10조 3,572억.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올라서 예전에는 뭐 5%대 있다가 작년에 7%대, 올해는 12.84%고요. 부채 비율은 뭐 방산 기업이 좀 높습니다. 300%가 조금 넘으니까요. 살짝 부담이긴 하고, 하나그룹은 아시다시피 1952년도에 한국화약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크게 방산, 에너지, 금융 이런 쪽으로 돼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주포 K9, 그 다음에 천무 로켓포 이런 것들이 주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도 나쁘지 않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살짝 부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로 좀 넘어가서요. 영어 공부 이제 제가 일단 리스닝하고 스피킹을 동시에 말씀드리는 거를 연습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이미 퍼디를 일주일에 제목을 Living Beyond Limits 10번 정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제 영어 단어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영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로 외우는 게 정말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외우다 보면 우리가 한국말 뜻으로 자꾸 영어 단어가 이해가 돼서 나중에 영어를 들을 때도 한국말을 번역하지 않으면 그 뜻이 명확하게 와닿질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는 영어 컨텍스트 속에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까 에이미 퍼디 같은 걸 들으면서 본인이 하루에 모르는 단어를 3개에서 5개씩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페데스트리언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페데스트리언 보행자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페데스트리언 쓰고 페데스트리언이 들어가는 문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개에서 5개 단어 써서 만약에 5개씩 썼다면 일주일은 5, 7이 35, 35개의 단어와 다 그 문장이 있겠죠. 한국말은 나의 단어장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나듯이 이 영어 문장을 계속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저절로 내 뇌리 속에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어 단어가 그 문맥 속에서 기억이 돼서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영어를 들었을 때 바로 영어로 이해가 되고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영어로 생각하는 습관을 점차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영어 단어 외우는 법을 그렇게 말씀드려 봤으니까 제가 말해드린 그 리스닝 그 방법하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 그렇게 해서 매일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간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 좋은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번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달 정도 꾸준히 들었을 때 추가적으로 영어 스피킹을 부가적으로 더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국정 개입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 조작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기자회견 때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처음에 관심사가 나온 건 명태균 대표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게 대통령실하고 교감이 있어서 약속 대련이어서 좀 그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가볍게 좀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만약에 벌일 카드로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고 하면 좀 대규모 폭로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쪽으로 갈지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그 결과가 11월 달에 2개 나오는데 일단 먼저 이제 금요일 날 1차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거는 좀 전체적으로 볼 때 무죄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요. 뒤에 있는 것도 무죄 확률이 높은데 여전히 그거는 벌금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검사들이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이 이제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긴 용인수지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